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엑츠에서 지금, 엑츠 통일신학, 선교대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 이수봉 박사님께서 탈북민 차별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라는 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수봉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통일 신학에 대한 논문을 쓰고 이제 이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 차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규정할 때 저는 탈북민 차별에 대한 것을 내가 쓰는 것이 내가 맡을 몫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탈북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탈북민들이 34,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1대의 국회의원이 2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한 명은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한 명은 비례대표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잘 한다면 탈북민들은 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에는 통일을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탈북민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우리 사회가 왜 그들에게 국회의원의 역할을 주면서 탈북민으로서 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가? 탈북민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은 왜 차별을 받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탈북민들이 누구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이 있겠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탈북민들이 원래는 북한의 주민이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남한에 와서 우리나라로 국민으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는 분단 시대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이겼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분단 시대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경쟁적 구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경쟁 구도 속에서는 어느 체제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 관심사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적 위치에 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고 요거를 이제 통일 지향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좀 더 달라집니다. 네.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냐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을 통일로 보면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북한 출신의 사람과 남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분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통일로 나가는 걸음을 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들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통일의 역사가 점점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면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잘 같이 지내면
통일은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잘 조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통일 시대가 삐걱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회든지 일단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어느 사회든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이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시행착오를 겪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이게 단죄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일적인 요소가 만나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일적인 요소가 서로 만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차별이라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이라는 문제를 잘 해소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세기를 분단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 21세기의 한반도 역사를 이 통일의 시대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탈북민들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적어도 5년 정도 특혜를 주어가면서 정책을 돕거든요. 근데 이제 특혜를 주어가면서 돕다고 보니까 남한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특혜를 받으면서 그걸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가 이익을 주느냐, 이익을 주지 않느냐라는 게 아니라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정착 지원을 한 법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그 보조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책을 잘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탈북민 중에서 그 주소지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891명입니다. 네. 이 891명이 주소불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법적으로는 국민인데 주소지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928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줄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줄었다고 하기에는 지표상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고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것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차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차별은 개인의 도덕과 덕 성품의 문제, 약한 자에 대한 포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문화적인 차별은 제도적 법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통일의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탈북민들을 차별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 이를테면 세금 쓰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특혜해 주는 거에 공감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라고 봅니다. 한 사회에 정착하느냐 정착하지 못하느냐의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직업입니다. 네. 직업을 가지면 그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면 정착하는 것이고 직업을 못 가지면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 직업이 불안정하면 생존이 불안정한 것이고
직업이 안정돼 있으면 생존이 안정된 것인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차별이라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왔고 또 우리는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직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발생하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래서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은 정당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지 않냐? 차별은 정당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냐? 차별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탈북민들을 잘 포용하는 것이 통일로 나가는 것에 좋은 작업이라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재단의 탈북 취업 지원센터의 최경렬 센터장이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느 기업체에서 탈북민 청소년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남한 출신 뭐 5명, 북한 출신 5명 같이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든지 진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훈련 교육 과정, 그다음에 동등한 교육 기회, 그다음에 동등한 격려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직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을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더 나쁜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차별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 찌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욕구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사회는 통일을 이룰 수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차별의 문제는 피해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정책을 잘 못하면 범죄로 사회 불안 요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아니라 차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범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의 가해자들은 야 저들은 저렇게 당해도 마땅해 싸 저들은 차별당할 짓을 했어라고 하는데 그들을 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포용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차별하고 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뭐 장애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든지 여성을 포용하지 못한다든지 소수자를 포용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자로서의 차별을 하는 우리 사회에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당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서 이걸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독일 통일에 있어서 이 문제인데요. 독일이 처음 통일될 때는 우리가 통일만 되면 분단됐기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예, 분단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뭐 분단됐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통일 지상주의자들은 통일만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독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통일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 그 밀월 기간은 뭐 몇 달에 불과했고 그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질적인 요소가 함께 합치는 그런 문제죠. 예. 그러니까 통일을 환상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독 사람들 나름대로 이 동독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 동독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무능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서독의 것들이 전부 다 돼 있고 동독 사람 거기에 편입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동독에 살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서독이 서독 중심 통일되다 보니까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를테면 이제 애를 유치원에 보내는 문제, 애를 유치원 차에 태우는 문제,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문제, 중학교 들어갈 때 지금 학교 보낼 것인가, 인문학교 보낼 것인가 선택하는 거, 직장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됐거든요. 직업도 골라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부 다 자기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정하는데 뭐가 좋은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모르고 기준도 모르고 상황 파악이 모든 거야. 이러니까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 엘리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이제 이게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서독에는 옛날의 그 길이고, 동독에는 새로 닦은 길이에요. 그리고 서독에는 옛날 병원인데, 동독에는 새로 지은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야, 동독이 더 잘 살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보였어요. 근데 내적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결론이 뭐였냐면 분단된 세월만큼 지나지 않으면 내적 차별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의 문제가 통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하지 않으면 이 통일의 문제는 상당히 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제 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올게닉 유니티라는 거야. 이 유기적 통일체, 유기적 하나됨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몸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이를테면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머리는 우리 몸의 전부가 아니고 머리고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에 있어서 잘라진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니고 그리고 머리와 가슴과 배와 심장과 폐와 그리고 새끼손가락 합쳐서 한 사람의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리더가 역할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 가치 차이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올게닉 유니티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면, 잘 가르쳐주면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특별히 이제,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통일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울분을 키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통일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 쪽에서 접근을 하면 탈북민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건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